이른 아침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정이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며 시계를 보았지요. 6시 반. 유민이가 깰 시간이었습니다. 정이야, 아침부터 바쁘네. 남편 박도연이 거실에서 신문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작은 웃음을 지었어요. 예, 애가 배고파할 텐데요. 정희는 68세였습니다.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아온 그녀에게 아이 돌보기는 익숙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손자 유민이는 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거든요. 시골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보이는 단층 집에서 정희 부부는 은퇴 후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도연은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이제는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요. 유민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서둘러 방으로 갔어요.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가 이불을 발로 차며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유민이 배고팠지요. 정희는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어요. 이런 순간이면 마음이 벅찼습니다. 며느리 이수지는 약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맞벌이를 하느라 바빴어요. 한 달 전 수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부탁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유민이를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육아휴직을 더 쓸 수가 없어서요. 정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우리 손주인데. 그때는 기뻤습니다. 손주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정희는 유민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마을을 돌았습니다. 논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유민이는 하늘을 보며 방글방글 웃었지요. 부인 정희 씨, 손주 돌보시나 봐요? 마을 이장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며느리가 바빠서요. 힘드실 텐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래요. 할머니가 키우는 거지. 이장 부인의 말에 정희는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수진이 퇴근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서며 유민이를 안아드렸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유민이가 얌전했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서둘러 저녁을 차리느라 바빴거든요. 밤이 되어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이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힘들지요? 도연의 물음에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니에요. 손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일이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심지어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어요. 언젠가부터 시작된 이 작은 변화가 어디로 이어질지 정희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의 밤이 깊어갔습니다. 내일도 6시 반에 유민이가 깰 것이고 정희는 다시 미음을 끓일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유민이 돌봄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새벽 6시에 일어나 아기 우유를 준비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말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유민이 돌잔치 날짜 잡았어요. 다음 달 15일이에요. 아, 그래요? 벌써 돌이네요. 저희 엄마가 준비를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어머님과 상의하고 싶다고 하세요. 정희는 마음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어머니 장은숙과는
몇 번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 당찬 여성이었습니다. 이틀 후 은숙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향수 냄새가 진했어요. 정희는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어머니.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은 은숙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온 모양이었어요. 돌잔치는 호텔에서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전통 돌상은 집에서 차려야 하잖아요. 네, 그러겠지요. 떡은 저희가 주문할게요. 어머님께서는 나물이랑 과일, 그리고 미역국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은숙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이미 결정된 일을 통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정희는 조금씩 위축되었어요. 그리고 집 청소랑 장식도 부탁드려요. 이런 건 시댁에서 해주셔야 하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정희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댁에서 해주셔야 한다는 말이 마음에 상처로 박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은숙이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내내 손자를 돌봐온 것도 모자라 잔치 준비까지 떠맡게 된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뭔가 불공평한 것 같은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우리 손주 돌잔치인데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희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유민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장보기, 집 청소, 음식 준비까지 해야 했어요. 손목이 아프고 허리가 결렸습니다. 장을 보러 나간 정희는 마트에서 은숙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은숙은 친구들과 함께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고생이 많으세요. 준비는 잘 되어 가요? 네, 차근차근 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호텔 예약이랑 하객 관리 때문에 바빠 죽겠어요. 은숙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다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좋겠다, 수진이. 맞아요. 사돈 어머님이 워낙 잘해주셔서 저희는 편해요.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무 말할 수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 정희는 유민이를 재우고 부엌에 섰습니다. 나무를 다듬으면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며칠 후 수진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엄마가 그러는데 돌상 장식도 좀 더 예쁘게 해달라고 하네요. 사진 찍을 거라서요. 알겠어요. 그리고 미역국 양념도 조금만 싱겁게 해주세요. 엄마 취향에 맞게요.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1년 동안 손자를 키워온 자신이 왜 이렇게 소외감을 느껴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새벽 5시 정희는 일어나 거실에 나왔습니다. 유민이가 아직 자고 있었어요. 고요한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참고 넘어갔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유민이의 작은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할머니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돌잔치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정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돌잔치 당일 아침 정희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느라 손이 바빴어요. 도연도 일찍 일어나
상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고생이 많아. 오늘만 지나면 돼요. 정희의 목소리는 피곤에 젖어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은숙은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고 나타났습니다. 정희는 단정한 회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어요. 어머니, 준비 고생 많으셨어요. 네, 별 말씀을요. 하지만 은숙은 이미 손님들에게 인사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잔치의 주최자인 양 말이지요. 돌상 앞에서 유민이가 돌잡이를 했습니다. 아기는 실을 잡았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희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숙이 나서서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어머님들, 음식 많이 드세요. 저희 수진이가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친정엄마가 다 챙겼어요. 정희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수저를 놓는 손이 멈췄습니다. 돌상 준비부터 음식까지 제가 다 했거든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일해서 힘들어해요. 정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숙의 말에 손님들이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손님 역시 친정어머니가 달라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시댁에서도 좀 도와주시긴 했지만 그래도 자식 쪽 어머니니까 도와주신 거죠. 그 순간 정희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1년간 새벽마다 일어나 우유를 끓이고 기저귀를 갈고 밤에 아기가 울면 달래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정희는 부엌 싱크대를 꽉 움켜잡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희야, 괜찮아? 도연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희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은숙은 선물을 정리하며 기분 좋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 끝났네요. 수진아, 사진 많이 찍었지? 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희는 설거지를 하며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에게 고마워하지 않았어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어머님도 수고하셨어요. 은숙 일행이 돌아간 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혼자 뒷정리를 했어요. 도연은 유민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오늘 은숙 씨 말이 좀 그랬어.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뭐가요? 자기가 다 준비했다고 하던데.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르나 봐. 그 순간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정희는 처음으로 남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아기 돌보고 집안일하고 1년을 그렇게 했는데 아무도 모르네요. 다 당연한 일인 줄 알고. 도연은 말없이 아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정희는 도연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뭔가 해야겠어. 뭘 하겠어요? 이미 다 끝났는걸요. 밤이 깊었습니다. 유민이는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정희는 아기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자신도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선명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유민이가 울고 있었지만 바로 달려가지 않았어요. 도연이 먼저 일어나 아기를 달랬습니다. 정희야, 몸이 안 좋아?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정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유민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였지만 이 아이 때문에 자신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준호한테 얘기해야겠어요. 뭘?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요. 정희의 목소리에는 어제와 다른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달라진 표정을 읽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한 결심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유민이를 돌보고 있었지만 마음가짐이 달라져 있었어요. 도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참고 산 게 더 대단한 거야. 이젠 말할 땐 말해야 해. 그 말이 정희에게는 용기였습니다. 더 이상 좋은 시어머니로만 살다가는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여보, 오늘 은숙 씨 카페에 가볼까 해요. 그래,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봐. 도연의 지지가 든든했습니다. 오후 2시 정희는 단정한 회색 블라우스를 입고 거울을 보았어요. 얼굴에 화장을 조금 했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어요. 은숙의 카페는 번화가에 있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라는 이름의 깔끔한 카페였어요. 정희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어머니. 웬일이세요? 은숙은 놀란 표정으로 정희를 맞았습니다. 평소처럼 밝은 미소였어요. 카페가 어떤지 궁금해서 왔어요. 그러셨군요.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은숙은 창가 자리로 정희를 안내했습니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케이크도 맛있어요. 아메리카노로 부탁해요. 잠시 후 은숙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정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은숙 씨,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은숙의 표정이 조금 긴장했습니다. 지난 돌잔치 때 말씀이요.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어요. 저도 1년 동안 유민이를 정말 열심히 돌봤거든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우유 끓이고, 기저귀 갈고, 밤에 울면 달래고. 은숙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그거 제가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다만 서로 인정하면서 지냈으면 해요.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은숙 씨도 수진이를 위해 많이 도와주신 거 알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저도 할머니로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답니다. 은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앞서서 말한 것 같아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유민이를 사랑하니까요. 은숙의 눈가에 미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는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그런데 은숙 씨, 저도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일주일에 이틀 정도는 수진이가 유민이를 데려가면 어떨까요? 저도 가끔은 쉴 시간이 필요해요. 은숙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제가 수진이한테 얘기해 볼게요. 정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 진짜 죄송해요.
돌잔치 때 제가 너무 설쳤네요. 이제 그만 생각해요. 앞으로만 잘하면 되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가 풀리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는 도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생각보다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래, 잘했어. 이제 좀 편해지겠네. 며칠 후 수진이 퇴근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주일에 이틀은 제가 유민이를 데려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어머님께서 1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네요. 정희는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어요. 텔레비전을 보며 도연과 차를 마셨습니다. 유민이는 옆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이제 좀 살 것 같지? 네, 많이 나아졌어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작은 용기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정희는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도 때로는 말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정희는 카페에서 은숙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어요. 커피 잔을 든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끝났기 때문이었지요. 은숙 씨, 저는 손주의 할머니지. 집안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은숙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이들 돕는 건 기쁜 일이지만 존중은 받아야겠지요. 지난번 돌잔치 때 하신 말씀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은숙은 예상치 못한 정희의 말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평소 늘 미소 짓던 정희가 아니었어요. 앞으로도 도울 겁니다. 하지만 더는 당연시하지 마세요. 저도 제 인생이 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숙은 커피 잔을 만지작거렸어요. 은숙,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네요. 사과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만 달랐으면 해요. 정희는 일어서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정희를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할 말은 다 했어요. 정희의 얼굴에는 후련함이 번져 있었어요. 그날 이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숙은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어색했지만 최소한 예전처럼 함부로 대하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퇴근하며 정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뭐가요? 1년 동안 어머님께만 맡겨두고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며느리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유민이 예쁘잖아요. 앞으로는 제가 더 신경 쓸게요. 일주일에 사흘은 제가 돌볼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일상에 여유가 생겼어요. 화요일과 목요일, 일요일에는 유민이를 수진이 데려갔습니다. 그 시간에 정희는 오랜만에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도연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텃밭을 돌보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잃어버렸던 부부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이 달라진 것 같아. 어떡해요? 더 당당해졌어. 예전보다 훨씬. 정희는 웃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어느 오후 은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커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찾아뵐게요. 그러세요. 1시간 후 은숙이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은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은숙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수진이를 더 도울게요. 어머님께만 맡겨두지 않을게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모두 유민이 할머니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와 서운함이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저녁 무렵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유민이는 정희의 무릎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우리 유민이 할머니 사랑하지. 유민이가 까르르 웃으며 손을 뻗었습니다. 정희는 아기를 꼭 안아주었어요. 이제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며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도영과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아? 뭐려? 은숙 씨한테 그렇게 말한 거.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야 제대로 된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늦은 나이에 비로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여전히 손자를 돌보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잔잔하면서도 당당한 노년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희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기분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다면 작은 용기를 내어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따뜻한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언제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